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강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걸 굳이 오늘 올려야 될까에 대해서, 굳이 오늘 올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니면 또 마땅히 좀 타이밍 잡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강행하도록 했습니다. 디스패치에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왜 때문이죠? 라는 짧은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기사가 하나 링크되어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CPR을 받을 확률이 낮다라는 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CPR 영상 사람들이 많이 안 봤는데 되게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CPR이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CPR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자에게 움찔하는 거는 그거는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몸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단 말이야. 남자들은 잘하면서 뭔가 여자 몸에 함부로 손 같은 걸 못 대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 입력이 돼 있잖아. 그게 이게 단순히 잘못하면 엿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여자다 보니까 더 강하게 그게 입력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남자들이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면 속옷까지 다 벗기고 시도해야 살릴 확률이 제일 높은데 오해로 인해 고소당할까봐 선뜻 용기 있게 못 나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묻는 것들이 좀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블라인드에서도 글이 하나 올라왔단 말이야. 진지하게 CPR로 투표를 해보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누군가 증인으로 나서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때도 쓰러진 여성이 있으면 CPR을 할 거냐라는 질문이 왔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대규모 사건, 이번 사건은 이태원을 말하는 거겠죠. 증인이 많다면 자기는 모르겠지만 내가 독박 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795명이 투표한 이 설문조사에서 76.2%가 도와주지 않는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여초 돌아다니면서 또 여초선 또 난리가 났지. 이 여초에서 난리 난 댓글을 내가 들고 오고 싶었지만 굳이 들고 오진 않을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거든. 안 들고 왔는데.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초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건 항상 단편적인 것들만 얘기해서 거기에 빡쳐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가장 크게. 그래서 우선은 죽어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더니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로 블라인드 내에서도 어떤 카카오 다니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가 지웠잖아. 자기 목 800만 원 고소받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근데 이 실제로 심폐소생술로 인해 가지고 강제추행이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손배나 이런 거 당한 사례는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도 블라인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도 의사들도 이런 거 CPR 하다가 막 흉곽 부러지고 그러면 그런 거 참고인으로 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짜 전문 의료인들한테도 벌어지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쉽지가 않다. 이래서 뭐 도와줘야 된다 보다는 도와주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게 근소하게 앞섰는데 근데 그게 더 웃긴 거지. 그래서 어제 CPR 영상 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 CPR은 1분 1초가 중요한데 사람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9 신고하면 그 사이에 진짜 100% 죽거든요. 그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팽배해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초의 반응은 또 이제 그거 혐오하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추행을 받니 안 받니 뭐 주작을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진심으로 남자는 지금 여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진심으로 남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나라면 만약에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도 저번에 황가자애랑 있다가 여자 막 비틀비틀 거면서 가는데 우리 무서워서 도망간 적 있었거든요. 돌아가지고 진짜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와서는 진짜 남자들이 여자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얘들은 무슨 호들갑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판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미 텔레비만 보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 여자들이 남자를 일방적으로 굿하고 난 다음에 단골처럼 하는 멘트가 뭐야? 제가 날 추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 그리고
굳이 패지 않더라도 그 추행했다 그 말이 더 무서운 게 그 여자가 오지게 패고 나서 추행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날 추행했어요라고 말해가도 잡혀갑니다. 그게.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제 방에 유튜브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 중에 여자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좀 이렇게 추행을 몇 번 당해가지고 증거를 모아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였대요. 아, 이거 증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미 우리는 그런 데서 살고 있거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여자의 말 한마디가 강력한 증거가 돼갖고 깜빵가는 걸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경직이 되는 거야. 물론 그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76.2%가 정말로 손가락만 빨 거라고 생각하잖아. 사람 몸이라는 게 반응적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런 뭔가 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잖아. 난 그런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데 결론은 지금 와서는 정말로 남자들이 여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에 쌓인 레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사라지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 뭐냐면 그 반대 의견이 생기는 거야. 반대 의견. 그래서 현재 뭐 나는 한 번씩 보면 흑인들과 빠미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 그래서 흑형들 보면 약간 피해식 되게 많잖아, 그지? 뭘 하더라도 자기는 비주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그런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내놔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겹쳐볼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나는 흑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동일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봤기 때문이야. 흑인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이라서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때 한 흑인은 나와서 코미디를 하더라고. 야 너희들도 솔직히 흑인들이 무섭지 않냐고. 통계에 의하면 흑인을 죽이는 90%가 흑인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그걸 개그 소재로 웃으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는 흑인들을 봤어 내가.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퐁퐁으로 유명한 윌 스미스도 뭐라고 얘기했어. 흑인들의 슈퍼맨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백인들의 영웅은 백인들의 영웅으로 냅두자라고 얘기하고 흑인들의 아젠다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을 때 덴젤 워싱턴이었나?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그런 영화 만들 수 있지. 근데 그거는 흑인 감독이 그걸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요구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블랙 리븐 매터를 외치고 있을 때 화이트 리븐 매터를 티셔츠를 입고 났던 카니에도 있었단 말이야. 카니에는 물론 한 번씩 보면 되게 극단적이고 좀 퍼킹 크레이지한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생각들이 그저 하나의 뷰일 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지. 선입견까지는 들 수가 없는 거야. 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뭐냐면 지금 와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실제로 이번 이태원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은 남자들은 뭐 베지터좌라던가 청자켓좌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뭐 경찰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남아가지고 엄청 많이 사람들 도와줬잖아. 되게 고생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냥 그걸 인정해주면 된단 말이야.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주고 있다, 수고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 근데 항상 내가 느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초에서 가장 큰 여초인데 덕후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거기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진짜 범인을 찾아가지고 범인을 어떻게든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려고 이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을 더 경직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8년 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년 전엔 그런 게 있었잖아.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올린 영상 본 사람 알겠지만 8년 전에는 여자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공중파 나와서도 미경이 누나 나와가지고 여자들의 계몽을 외쳤잖아. 돈 있어? 차 있어?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모든 인간은 결혼 후에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면 그거는 여자가 돈 벌 사유지 이혼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8년 전이었어. 그리고 여자가 여자한테 그 독일 여자였지. 넌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네가 사랑하는 남자는 네가 먹여 살리면 되지 않냐라고 말했던 독일 여자 미르야한테 진짜 열광을 했던 게 8년 전에 임스티즈였단 말이야. 그런 여론이 만약에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 그런 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도 그 76.2%라는 수치가 나왔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야. 이 상황은 내가 늘상 말하지만 여자가 풀 수 있는 상황이거든. 이거는 사실 남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만 다니고 있잖아. 아직까지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 번쯤 내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감되는 여론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이트판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래도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1분 1초 급박한 상황에서도 야,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뭔가 이제 두려움이나 이게 주저함을 떨쳐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사람들은 나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어바님은 보면 성차별주의자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내가 굉장히 꼴마초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는 성차별주의자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성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해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먼저 내릴 수 있다고. 내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중에서 13%가 여잔데 내가 성평등주의자였잖아. 그 13% 중에서 나보다 먼저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내가. 근데 내가 성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여자, 어린이, 그리고 노인,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 먼저 내릴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이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당연한 나의 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라도 야, 혹시 이거 잘못하면 엿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유튜브 때문에 하나 고소당한 게 있는데 이거 엄청 스트레스거든.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의사상자를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 의사상자라고 하지. 의료계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인데 근데 의사상자들의 95%가 남자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언론에서 그토록 싫어하던 2030 남자들이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